뭐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로 쏠리면 어떻게 될 것이고, 가령 한동훈 같은 사람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후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 후보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다라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하다, 뭔가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것이 네. 뭐 김문수든, 저는 이제 오세훈이나 유승민 후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캠페인을 중도 쪽으로, 너무 극우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고 중도 쪽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후보들 자체를 포장을 잘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뭐 김문수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나오면 워낙 그동안 했던 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담을 수가 없어요. 대선은 포기한다. 그리고 당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당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네. 것이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명태균 이야기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가령 4% 나왔어요. 안 뜨네요, 생각보다. 안 떠. 네, 안 뜨네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가 나왔단 말이지. 그렇죠. 1%가 1%는 뭐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워낙 반감이 세다 보니까 예. 이번에 뭐 후보가 되겠어? 그러한 생각으로,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장성철 소장 의견대로 누가 나와도 이재명 쏠림 현상은 그냥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계산법들이 다 이런저런 전략을 통해서 대선판을 뒤집어 보자, 뭐 이런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계산법이 지금 안 먹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한동훈의 뭐 회고록 내지는 비망록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대선 경선용이잖아요. 딱. 그렇죠.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은 예. 내가 계엄에 찬성할 수밖에, 찬성이 아니죠. 계엄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뒷받침하는 팩트를 밝힌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 한동훈이 생각하는, 내가 이제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얘기했던 이 정책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문답으로 풀어낸 거, 요게 이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요런 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TV조선의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선용이거든요. 경선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딱. 그러니까는 그것 이상의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정도 얘기로 경선판을 흔들 수 있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어떤 귀결,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흔들지는 못할 거고, 오세훈 시장은 가만히 전략일 것이고, 가만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뭘 계속 아젠다를 만들고 청사진을 내보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서 요 알아서 싸우다 보면은 뭐 내가 먹겠지, 뭐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 나머지는 홍준표, 뭐 김문수 요런 쪽들은 윤석열 지키기 내지는 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탄핵 반대 뭐 요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요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를 이제 이 가르마를 타는 그런 것이니까는 이 판 자체를 또 바꿀 만한 그러한 이제 폭발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 전술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보수적인 논자들이 마지막 이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결국은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냐? 윤석열이 풀어야 한다. 혹시 뭐 없으세요?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글로. 하야 안 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뭔가 얘기해 줄 거는 없으세요? 혹시 계속 물어보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태도를 보면은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혹시 선망 증세는 없었나요? 뭐 물어보고 전혀 무슨 뭐 이 태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은 전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선과 관련돼서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뭐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도 아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란 사람이 그래도 법조인 출신인데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을 뭐 바라보는 전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헌재에 계속 출석해가지고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부정해버리면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이제 윤석열 측의 태도 변화하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주반야대로 돌아서는 거하고 이런 게 같이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선은 불가피하다.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그럼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론사 여러 개를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들쭉날쭉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표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들쭉날쭉하고 지역별로도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근데 그걸 장기 추세를 이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엑셀 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보면 1월 2주째 둘째 주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1월 셋째 주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수층이 그러니까 샘플은 거의 1000명 정도 남짓이에요. 1000명이거나 1004명이거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수층이 그때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 330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찍었던 게 360명 정도 됐다가 지금 31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진보층은 그 당시에 260명 이 정도 수준에서 줄어들었다가 260명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예. 제일 관심이 되는 게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270명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350명까지 찍었다가 308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나는 어디예요? 라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층에서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중도층도 뭐 어차피 보수와 진보는 있고 중도층 무당층은 있는 거니까 중도 무당층이 늘었다는 얘기는 보수나 진보층에서 일부 나는 중도야 라고 하는 응답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일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층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난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중도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탄핵 찬성 반대가 여론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층의 정권 교체율이 62대 37이 나왔거든요. 예. 이번 주에. 예. 그리고 중도층의 탄핵 찬성과 반대가 69대 25가 됐어요. 거의 70이네. 그러니까 이게 예. 더 벌어진 거예요. 잠깐 70이네, 좁혀졌다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 일부층에서 나는 이제 보수라고 하기보단 중도 쪽에 갈 거야. 또 고민스러워. 탄핵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 이러면은 대선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우겨도 헌재 변론 한 10자까지 쭉 보고 나니 창피하고 거짓말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도 어디 여의도의 김 부장도 저렇게 책임 전가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사고가 나면 금융사고가 났는데 철저하게 후배들한테 또는 아랫사람한테 책임 전가는 그런 김전무, 이전무, 윤전무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네.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를 보수층 일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럼 예. 윤석열이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욕구나 나의 바람이든 희망이든 뭔가를 대변할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중도 우파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보수층을 잡겠다고 하는 전략들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당내 분위기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래도 전략적인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난번에 2022년 대선 전에 그래도 이준석을 시켜야 나경원 주호영보다는 이준석 시켜야 당이 바뀐 모습 보여주고 그렇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준석 그렇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도
윤석열이 미는 원희룡이나 나경원보다는 그래도 한동훈을 시켜야 우리가 현명하게 윤석열 정권과도 결별하고 약간 좀 거리두기 하면서 당을 좀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 뽑았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야, 윤석열 탄핵당했지. 우리 이재명 정권 들었으면 우리 완전히 박살나니까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자. 그래서 김문수 하자. 이렇게 나올지. 야, 그래도 안 돼. 김문수 하면은 우리가 대선 치루나 마나야.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유승민 한번 밀어보자. 이런 흐름이 나올지 솔직히 저도 너무 궁금해요. 참 근데 탄핵 때 이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준석, 한동훈을 뽑았던 세력인가라고 싶을 정도의 과격성과 극단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최앵커님 그거는 그 사람들을 뽑았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씨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진짜 윤석열 저 뭐야 막 이렇게 숨죽여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뭐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 뽑았던 사람들이 야 윤석열 지키자라고 목소리 크게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다. 주류는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 움직임도 재밌어요. 네. 중도층이 각 후보별로 지지하는 거 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는 게 몇 주 전만 해도 30 정도 나왔어요.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이번 주가 35가 됐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는 다 쪼무락이야. 4, 5. 그렇죠. 요 정도 수준이에요. 4, 5,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차 후보들에 대한 범위 내에 지지율이. 있는 거기 때문에 4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다 4%다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중도층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예. 조금씩 차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최근에 민주당의 태도와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뭐 상속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태도 그리고 우리는 극우화되어 있는 세력은 아니지만 그 다음 극우화되어 있는 세력 외에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 온건 보수까지 민주당은 포괄해야 돼, 끌어안아야 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중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거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비신뢰,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옅어지고 있다. 그게 약간씩 옅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이제 중도층 지지율로만 보면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진보 보수로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파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지의 강도는 거의 비슷한데 늘 그래 왔고. 근데 중도층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쏠림은 조금씩 쏠려가고 있는 중이다. 요거는 민주당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예, 말씀하세요. 중도 보수라고 한계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저 이제 장기적으로 더 봐야 더 봐야 된다는 돼? 생각입니다. 더 봐야 돼.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그 전략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 그리고 뭐 자기를 보수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가는 주류화 전략을 쓰기에 가장 좋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략을 써야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선거공학상 맞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게 맞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아마 쓸 것이다라고 드리는 말씀과 그게 지금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걸 확인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하나 딱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딱 이제 연관 짓는 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여전히 중도층 여론이 있다고 보이고 예. 이전에 요것과 함께 같이 볼 만한 게 이제 이전까지 이제 보수층 결집 국면에서 그 보수층 결집이 이제 중도층으로 이제 착시가 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하나는 같이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게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가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설에서도 일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중도 보수다라는 멘트는 안 들어갔지만 일부 이제 거기 가지고 뭐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클릭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다시 좌클릭합니까? 라든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와 관련된 주제를 뉴스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뭐 이 사법 리스크, 재판 어떻게 돼? 뭐 이게 뭐 재판 뭐 결과 나오면 그러네. 이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거야? 이 생각만 계속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 버렸네. 그렇죠. 이재명이 뭐 좌클릭이야 우클릭이야? 그럼 아 뭔가 이제
그 우클릭에 해당하는 정책도 고려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고려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테이블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이게 대권을 잡는 거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있어서는 좀 고려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왔을 거다.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렸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이념 논쟁들을 하고 네. 좌우 논쟁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리스크 다 어디 갔어? 이 프레임이 완전 바뀌어버렸네. 프레임이 바뀌었어. 네, 그런 얘기하면서 말렸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같이 참전하거나 뛰어들면 안 되겠다. 근데 왜냐하면 참전을 했잖아. 참전하고 지금 다 뭐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효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보층 표도 분열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또 모색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이인영 의원이나 예. 아니면은 뭐 이런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쪽에서 망언이니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중도나 아니면 합리적 온건 쪽에서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안정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있네. 그런 생각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네. 가능했던 이유가 어.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렇지. 이 공간이 그렇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어.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미드필드가 이게 텅텅 비었어. 다 어.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드로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거 주거를 장악하는. 아니,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선거의 ABC인데 다 그렇죠.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던 근데 제가 건데.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님이나 김성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게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쟁이 더 커질 거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보수 우파 쪽으로 간다고만 했지 어. 여러 가지 내놓는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와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결코 중도 보수의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신뢰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 이재명 믿지 못하겠다. 말을 왜 바꾸냐. 아. 이런 식으로 별로 유효하지가 않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할 수 근데 있죠. 전 네, 생각이 그렇게 해석할 다른데요.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거기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위선자, 그렇지. 거짓말쟁이. 이재명 뭐 믿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 국민의힘이 딸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달리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등 전략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뭐 프레임 이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념 지향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념에 관한 부분하고 현실은 늘 충돌하게 마련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분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어떻게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반도체 특별법에 거기 주 52시간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IT에 있는 사람이나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주 52시간 다 풀어가지고 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선뜻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냥 확 풀어가지고 그냥 장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지 뭐 예외 다 풀어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제대로 먹힐까요? 제가 볼 땐 그거 잘 안 먹힌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고 그걸 보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 풀어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책적인 논쟁보다도 저는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 콜럼 나와가지고 나 비상계엄은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충격적이었어. 저 대단히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권영세
전 장관은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야, 저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랑 네. 노상원 수첩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겸이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됐어. 어, 성공을 했어. 노상원 수첩대로 돼. 그럼 끔찍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야 이거 저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하냐.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결국엔 이것도 국민의힘 탓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 대선보다는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난 당권을 가져가겠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 좌절스러워요. 좀 보수파 입장에서는 네. 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가 없겠구나. 구도 자체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탄핵 찬성 여론 저렇게 높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못해요. 뭐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